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스쿨의 경자입니다. 오늘 경자스쿨에 축하할 일이 있어요. 바로 고덕뉴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방송 축하합니다. 네. 우선은요, 저희 그 고덕뉴스의 메인이십니다. 삼성 전문가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우리 달팽이 부동산의 김석준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사실 삼성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죠. 네, 삼성 엄청 소식을 많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냥 무슨 뉴스를 들으면서도 본인들이 해석을 하시는데 한계에 부딪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 많으세요. 예. 최근에 삼성전자 뉴스에서 수출 부진이라든지 아니면 슬로우 다운이라든지 예. 정말 슬로우 다운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 말에 이게 큰일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요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삼성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고덕 신도시의 부동산에 만일 투자를 하신다 그랬을 때 가장 관심은 역시 삼성 반도체가 네. 어떻게 지어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더 투자가 될 것이고 미래 특히 또 요즘 같으면은 용인의 또 300조에 대해서 네. 그 영향이 우리 고덕 신도시하고 어떻게 다를까 네네.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네. 저는 고덕 신도시 초기부터 그 다음에 또 용인 그쪽에 지정돼 있는 지역도 제가 좀 나름대로 잘 압니다. 네, 그래서 감사해요. 앞으로 오늘 네네. 요게 삼성 반도체 이야기로 네.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네, 네. 시리즈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보면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슬로우 다운. 네. 왜 슬로우 다운이니까 1기 들어오고 2기는 공장이 이렇게 두 동이 돼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3기는 지금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만큼만 돌아가고 요 하반기에 지금 요거는 남아있죠. 여기는 복합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기 사무동이 있고 2기 사무동이 있고 복지관이 있습니다. 삼성은 항상 사무동 하나 짓고 5층짜리 복지관을 짓죠. 여기도 그런데 이제 3기가 이렇게 지금 절반이 돌아가는데 사무동이 없어요. 근데 이 여염공원은 없어졌어요. 네네. 대략적으로 이 땅이 13,000평이거든요. 작년 7월 29일 날 여기 고덕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안이 나왔는데 여기가 공원이 아니라 여기도 다 산업단지로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 삼성로 6차선 길에 붙어있는 이 13,000평 땅이 굉장히 알짜배기 땅이죠. 전에는 여기를 뭐 주차장으로 하는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요거 이제 뒷장부터 설명이 되겠지만은 네. 여기는 지금 현재 이만큼 절반 정도를 네네. 사무 3동을 시작했습니다. 요 얘기는 조금 뒤에 또 할 거고요. 네. 슬로우 다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요. 네, 네. 슬로우 다운에 대해서 뭐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온데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삼성이 슬로우 다운을 하게 됐느냐? 네.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도체가 수출이 잘 안 돼요. 메모리 반도체,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공급 과잉이에요. 그래서 D램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낸드 플래시도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뉴스를 보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바닥에 온 것 같아요. 그저께 미국에 네네. 그 메모리 반도체 세 번째 회사인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적자가 많이 났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적자 발표를 했는데 왜 주가는 뛰고 반응이 더 좋았어요? 저가를 찍었다. 예. 바닥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찍어서 빠르면 2분기부터 1분기가 오늘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부터 치고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거는 시장에서 분석이 3분기부터는 확실히 살아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챗 GPT라든가 그 다음에 DDR5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데 그걸 누가 잘하느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잘하니까 3분기에는 확실히 살아나는데 2분기부터 서서히 업턴이라 그러죠. 예, 이제 그 살아나기만 남은 거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제일 많이 샀어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4조 원 이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개미들은 팔았죠. 네네. 항상 주식시장에서 네. 외국인들이 이득을 보고 우리 개미들은 항상 막차를 타니까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이런 반도체 부진의 영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일인데 유튜브를 보거나 여기 안에 소식을 전하는 것들을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이 이유가 더 클 거예요. 슬로우 다운을 하게 된 이유. 그런데 여기 지금 사기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여전히 그 H빔 철골 공사하고 이러는 데는 아침에 조기 출근하고 조출이라 그러죠. 네네. 조출하고 저녁 5시 이후에 야근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뼈대를 세우는 일은 여전히 패스트 트랙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부 인원을 뺐어요. 왜 뺐을까요?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3기하고 4기에 요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네. 이렇게 보면은 3기 여기를 반도체 공장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1, 페이지 2는 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페이지 3하고 페이지 4는 삼성물산하고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에서 마무리 공사하는데 요 마지막 부분은 공식적으로 신문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턴온이라 그럽니다. 첫 가동 네. 11월입니다. 아, 올해 11월. 네, 11월입니다. 네. 그래 여기 현장에 여기를 가보면은 외벽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내부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네. 이거는 사실은 원래 작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삼성물산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작년에 전자 공시를 제가 자주 봅니다. 네. 들어가 보면 원래 이게 마감 공사보다 공사비가 1조가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영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4기인데 4기에 여기 페이지 1과 페이지 2도 연말 정도로 턴온 첫 가동. 영어를 쓰는 이유가 네.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턴온. 네.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지금 제가 그 블로그에도 많이 올리지만은 파운드리 제일 1위 대만의 TSMC하고 삼성하고의 캐파라 그러죠. 생산 능력, 네네. 공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2.8배 차이 나요. 쉽게 말해서 삼성이 반도체를 하나를 만들 때 TSMC는 2.8개, 거의 3개를 만드는 거예요. 기술력 차이는 크게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많이 만들어내니까 네네.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이 슬로우 다운을 하겠어요?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3기하고 4기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한 6에서 7만 명이 일을 하는데 네. 최근에 2에서 3만 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고덕신도시가 난리가 난 거죠. 네. 임대가가 엄청 높아졌다가 지금 뚝 떨어지고 식당에서 영업도 안 된다는 이 소리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럴까요? 글쎄 말이에요. 임대시장 앞으로 네. 괜찮을지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좀 듣고 그래서 이제 그 내부의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6, 7만 명이 일하고 게이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도 게이트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게이트가 여러 개 있는데 사람이 이 좁은 면적에 상대적으로 크긴 크죠. 크긴 크지만 이 면적 안에 6, 7만 명이 일을 하니까 근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태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카드를 찍어놓고 도망가서 밖에서 놀고 한번 잘 보세요. 이 삼성로 여기를 나와서 보면은 이게 뭐 9시고 10시고 아니면 오후 2시고 3시가 보면 그 시간에도 일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바글바글 하거든요. 저 항상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왜 근무 시간에 왜 쟤들이 저렇게 나와서 있지? 점심은 11시부터 1시 아니면은 그 시간에 비켜서 점심을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그 일당을 주고 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들려지는 얘기가 반도체가 뭐 수출이 부진하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좀 걸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기에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640m 되는데 10m 간격으로 그 기둥을 하나 세워요. 칼럼이라 그러죠. 그걸 1열, 2열, 3열 이래요. 여기까지 32열이고 여기까지 64열이거든요.
여기에서 일하는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것도 그래요. 네. 여기에도 굉장히 빠르게 조기 출근하고 그날 잔업을 하는데 왜 자꾸 빠졌다 그러냐. 근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카드를 찍어 놓고 밖에 나가서 논다든가 네.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에 카드 찍는 자리 이렇게 해서 찍어 놓고는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 놀고 네.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삼성에서는 핑계 삼아 이건 제 얘기예요. 네네. 핑계 삼아 이번 반도체 수출도 안 되고 적자고 막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아내를 좀 군기 잡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죠. 군기 잡는 건 아닌가. 네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철골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5기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게 5기, 6기인데 바뀌었습니다. 현장에 네네. 이제 생생한 소리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에 네. 팻말이 붙었답니다. P5라고. 그리고 여기에 전부 다 여기에 주차장으로 쓰던 아스팔트를 다 걷어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P5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네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네. 슬로우 다운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쯤으로 혹시 소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여기에서 일하는 우리 철거를 하는 요 친구가 한 2달 전쯤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자기네 철골 파트도 4월 1일부터 8월 달까지 하루에 정상적으로 8시간만 근무를 하고 주말 없고 주 5일만 그렇게 한다. 이렇게 통보가 왔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 말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는 단계가 아닐까. 그리고 여기 내부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봤을 때 4월에서 6월 아니면 7월 정도에 이게 조금 정상화되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고독 신도시의 임대가가 좀 회복이 될 건데 네. 작년 10월, 11월에 그 임대가를 회복하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을 걸리겠지만은 네. 회복 단계가 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네.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또 있고 예, 원룸들이 그렇죠. 또 완공이 되고 예. 네, 그런 영향은 살짝 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네네. 그 협의자 택지나 이런 것 보면 좀 최근에 좀 많이 지었거든요. 네. 그것들이 지금 공실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준공 난 것들이 어렵죠. 네. 그런데 지금 준비를 해서 5, 6개월 뒤에 네네. 뭐 가을 정도의 그 시장을 본다 그랬을 때만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네네. 오히려. 예, 그렇죠. 네네. 지금 막 준공이 나서 어려운 것보다는 지금 시작하는 게 네네. 맞지 않을까. 딱 주인공이 여기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준비해서 네. 4월 뭐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시작하면은 네. 아주 적당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9월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지금. 예. 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공사 건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요 현장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에게만 예. 살짝 알려줄 만한 그런 정보. 이거는 아마 네. 어디에도 안 알려진 소식일 정보일 텐데요. 네. 제가 이틀 전에 받은 정보입니다. 이런 거 정확한 너무 좋아합니다. 정보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 그랬을 때 이 네. 반도체 얘기는 얼추 이렇게 나와서 조금 뭐 이렇게 뒤져보면 정보가 네. 나올지 모르지만은 네. 이 소식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네. 저희한테만 좀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반도체 공장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독 신도시 예를 든다 해도 아파트는 막 지어졌는데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가 예술의 전당 이런 그 기반 시설들이 갖춰져야지 도시가 네. 자족 도시로서 이렇게 갖춰져 가는데 그런 게 없네요. 마찬가지로 삼성도 반도체 1차 공장, 2차 공장, EUV, 3기 여기 돌아갔는데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고급 인력들이 여기 와서 쉽게 하면 일만 하고 아무것도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네. 뭐 6월부터는 뭐 저기 저 동탄 이신노지 스마트 큐브인가 뭔가 거기로 막 간다 그러는데 삼성이 반도체 공장도 바쁘지만은 사실은 사무 공간이 더 바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오피스라고 써는 데가 네. 사무 1동, 네. 1기 공장 여기 사무 9층짜리, 네. 여기가 복지관. 네. 그 다음에 2기 앞에는 여기 오피스라고 써는 데가 사무 2동, 11층. 여기 앞에가 5층짜리 네. 복지관 이렇게 돼 있죠. 네네. 근데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은데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이 없어요. 네네. 반도체 공장도 급하지만은 그 고급 인력들이 편안하게 실을 수 있는
사무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일기 앞에 여기 북쪽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실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렸죠. 이렇게 지금 짓고 있어요. 네. KCC 건설에서 짓고 있고요. 네. 저거는 전자공시에 들어가면 다 나와 오픈되어 있는 자료예요. 10층 건물을 짓는데 확정 금액으로 1718억이에요. 많이 들어가죠? 네. 요거는 언제 완공이 되냐면 9월에 완공됩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직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근무를 할 겁니다. 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네. 여기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일단 일을 할 업무를 보게 됩니다. 이어서 지금 여기에 사무 3동이 착공을 했습니다. 전자공시에 들어가 보세요. 네. KCC 건설을 치면은 2월 24일 날 삼성전자하고 KCC 건설이 1차 공사로 435억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확인한 거는 여기가 여염공원인데 네. 여염공원인데 전체가 13,000평입니다. 13,000평. 예, 그래서 저거는 작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네네. 지난 1월 30일에 이 공원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굉장히 넓은 땅이 마련이 돼 있죠. 제가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쳐놨는데 사실은 한 절반 정도가 이게 지금 사무동을 만들고 있고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하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거에 대한 사진은 다음번에 영상을 네네.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 3동에 대해서는 규모가 얼마인지를 지금 아직 정확히는 몰라요. 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신문에 발표가 된 거 보면 KCC 건설과 코롱건설에서 사무동을 짓는데 1조대 이상으로 건물을 계약을 할 거라 그랬는데 KCC 건설의 전자공시는 떴는데 코롱건설에 대해서 들어가서 전자공시로 보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오피스라고 써놨어요. 네네. 여기가 삼성 어린이집이죠. 네. 여기 바로 남쪽에 여기 오피스인데 건물 규모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여기는 삼성전자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네.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롱건설에서 이 사무동을 짓는데 이름은 사무 6동입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서 들려지는 얘기는 계약을 1조대 이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조라는 돈이 얼마, 1718억이 10층짜리 들어갔다 그러죠? 네네네. 둔촌 주공이 12,000세대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재건축이죠. 그거 처음 시작할 때 12,000세대에 공사비가 2조 6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중에 문덩이가 쳐들어서 많이 졌지만 처음 할 때는 2조 6천이 12,000세대예요. 네. 1조예요. 그러면 이게 뭐 10층, 20층 건물은 아니겠죠. 말 많던 53층.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들은 얘기가 있어요. 현장에서 네. 직접 한 달 전 조금 더 됐는데 현장 소장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네. 우리가 알기로 여기 53층이 여기 들어간다고 알려져 네네. 있거든요. 신문에도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땅집고에서 53층이 취소가 돼서 뭐 고덕신도시 부동산이 뭐 박살이 났다 막 이런 막 그냥 유튜브가 뜨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이 속에는 들은 말이 있어서 직접 들은 말이 있어서 53층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있어요. 네네. 저 100% 취소됐다고 안 믿는 중에 오직 1인이에요. 오직 1인.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네네. 알게 될 것 같아요. 네. 1조 원대라 그러면 네. 건물이 좀 넓이가 바닥 면적이 크든가 네. 아니면 높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런데 코롱건설에서 이걸 하는데요. 자기네가 코롱건설이 뭐 자기네가 지을 수도 있는데 하도급이 4개예요. 규모가 워낙에 크니까 자기 혼자 못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코롱건설에서 메인이 되고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예. 제 짐작이 맞는지는 좀 뭐 얼마 두 보면은 뭐 현장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공사를 이게 사기도요. 사기 앞에 여기 가면은 공사 현황판이 있어요. 그거는 건축법에 따라서 공사를 하면 우리 엣지님도 이제 구글럭에 집을 지으면은 공사 그 현황판을 붙이게 돼 있거든요. 네. 법으로 붙이게 돼 있어요. 네네. 이 사기 것도 제가 찍어서 요 뒷장에 준비가 돼 있거든요. 만일 그게 여기 어디에 붙거나 여기에 붙으면은 찍어보면 알아요. 규모를.
네. 몇 층에, 아. 연면적 얼마에, 공사 기간은 언제, 네. 이게 나오겠죠. 아. 그런 정보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주신 분이 제가 있는 자리에서 네. 그 현장 소장 이사님인가 누구하고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 시작했대요. 네. 그래서 주차장을 빼고 있대요. 아. 그러고 최근 보면 여기에 헬기장.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헬기장을 이런 데 옥상에다 하면 되지 왜 여기도 해? 네. 그랬더니 헬기장 만들었대요. 그리고 여기서 주차를 빼느라고 여기 주차장을 만들고 네. 여기는 공원입니다. 네. 공원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린이집이고 어린이집은 전에 두산건설인가 어디에서 만들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추가로 증축하는 어린이집은 KCC 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린이집도 이 전체적으로 규모를 다 봐서는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하죠. 네네. 그래서 제가 구미에서 부동산을 할 때 거기에 삼성 계열사가 많아가지고 여러 동에 흩어져서 삼성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삼성이 자꾸 뭐 삼성 코닝이라든가 삼성 탈레스라든가 이런 걸 다 넘기면서 어린이집이 원화들이 조금 줄어드니까 일부는 삼성 직원들 그 원화를 받고 네. 일부는 일반 시민들 받을 때 그 삼성 어린이집에는 항상 1년, 2년 그냥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삼성 어린이집이 여기 이제 더 이상 확장을 못하면은 네. 고독 신도시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은 삼성전자 직원들도 고독 신도시에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할 것이고 네. 더불어서 협력사 직원이 맨날 여기서 지금 이거 임대해서 있겠냐고요. 삼성 그 반도체 공장을 돌리려면은 상주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협력사 직원들이 맨날 비싼 임대료 내지 않겠죠. 아파트에 입주를 하거나. 네. 그러면 그래도 삼성 계열사의 협력사인데 그러면 걔네들도 삼성 수준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수요들이 더 필요하면 네네. 이런 유치원 부지 같은 데다가 삼성 어린이집을 하고 일부는 삼성에서 받고 협력사하고 또 남으면 우리 고독 신도시 원화들을 받지 않을까. 네네. 제가 이제 구미에서 겪어보면서 네. 그런 생각도 제가 조금은 해봅니다. 아, 어린이집. 네, 여러분. 그러면은 뭐 여기 삼성도 좋고 네. 우리도 좋고 그리고 삼성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얘네들은 반도체를 생산하지만 고도 시민들도 네. 사실은 뭐 장점도 많지만 또 단점도 있으니까 네. 우리한테 그래도 뭔가를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건물이 두 동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요. 삼성물산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무실은 여기는 원래는 지구단위 계획상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네. 주차장인데 임시로 이렇게 쓰다가 5기, 6기를 건설하고는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만들겠죠. 그거는 뭐 나중 계획이고 네네. 5기가 이렇게 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를 가보면은 여기 지금 토파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마찬가지인데 5기, 6기가 이렇게 가로로 갔을 때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남아있는 네. 여기가 이제 삼성 평택 물류센터거든요. 아, 네네. 저것도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2018년에 오픈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여기 1기, 2기를 했던 소장님한테 제가 이 물류센터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네.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그 얘기도 외부에서는 들은 네.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장님이 수석 소장님이었어요. 네.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삼성이 화성에도 화성 캠퍼스, 기흥 캠퍼스, 아산,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공장들이 쭉 있는데 여기까지 평택 캠퍼스까지 있는데 반도체의 생산에 필요한 그 자재가 종류가 한 1000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통합해서 하는 물류센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분 말씀에는 필요한 자재 같은 걸 평택항에 오면 그걸 갖다 여기다 놓고 필요한 것마다 이렇게 분배해서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저기에 대한 용도를 직접 들은 건 저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리고 여기를 마무리할 때, 마감할 때, 한 사람이 그 인사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발표가 되고 막 그냥 요란을 떨고 이랬었는데, 그 어렵게 만든 이 물류센터를 없앨까?
작년 12월에 저걸 없앤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12월 말까지 비우라 뭐 이런 얘기가 들었었는데 꿈쩍 않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갈까, 가로로 갈까, 세로로 갈까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P5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들은 이렇게 되는데 반도체 공장은 예정대로 되지만은 이런 사무동이 계속 들어올 거고 여기에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도 오피스로 찍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 여점공원이 이전하죠. 네. 요렇게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도 일부 공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들어갈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맨날 우리가 평택 캠퍼스 하면은 반도체 얘기만 하는데 네. 그 외에 그 사무동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네. 그럼 네. 앞으로 사무동에서 근무할 인력들이 예. 좀 더 평택으로 들어온다는 더 말씀이시죠? 많이 오죠. 네네. 그래서 이거 여기에 이제 53층 얘기가 났을 때 네. 제가 삼성에 계신 그 반도체 연구원한테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뭐 저쪽에 화성이나 저쪽에 있는 인원들 7,000명을 이미 뭐 그날기다 발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도 직접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고급 인력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근무를 하지만은 그 영향은 고독 신도시에 그 영향을 끼치니까 출퇴근하기 어렵고 이러면은 네네. 고독에 상주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인의 그 300조 215만 평과 여기를 자꾸 비교를 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택이 이렇게 딱 하는 직주 근접의 일자리가 여기라는 거죠. 네. 근데 다음엔 또 기회를 만들어서 용인하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용인의 215만 평은 공장만 있고 네. 그 주거지는 없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그렇게 얘기를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한번 또 시간을 만들어서 또 진행을 네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소장님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주 예고를 한번 다음 주는 어떤 내용으로 저희들이 만나게 다음 주에는 네. 뭐 소문에 보면은 P5가 뭐 네. 취소가 됐다, 뭐 P6도 취소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P5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얘기가 좀 있어요. 아, 여기는 지금 반도체가 다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전체 높이는 한 8층 규모인데 이렇게 2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한 2달 전에 제가 들은 얘기는 5기의 기둥, 삼성에서는 기둥을 칼럼이라 그럽니다. 네. 칼럼이 두께가 두꺼워졌대요. 네. 그러면은 네. 작년에 최근에 그 이제 국회 그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됐는데 이게 반도체 산업단지잖아요. 네. 거기는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높여줬거든요. 140%를. 네, 네. 그래서 SBS 방송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요걸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2층짜리인데 네. 3층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네네. 이게 5기가 네. 3층으로 만들어지면은 이번 주에 삼성 파운드리 그 사업부의 사장인 최시영 사장님이 네. 그 반도체 관련 포럼에서 평택을 뭐라고 평택 캠퍼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문에 보면 가로 열고 첨단 제조 및 패키징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에는 여기에 패키징이 없습니다. 네네. 삼성은 패키징이 어디서 하고 있냐면 아산 온양 캠퍼스하고 네. 탕정의 그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패키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1기, 2기를 했던 그 수석 소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몇 년 전 얘기죠. 네. 온양에 있는 패키지를 여기로 옮기려고 실사까지 다 마쳤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근데 뭐 일부 반대라든가 이렇게 있어서 못 왔다 그러는데 만일 그 최시영 사장님처럼 여기에 만일 패키징이라 그러면은 여기가 3층이 되면은 1, 2층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3층은 패키징을 하지 않을까. 반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걸 그대로 쓰지를 못해요. 조각을 다 내서 그거를 이어 붙인다든가 쌓는다든가 이런 걸 후공정 네네. 패키징이라 그러는 거예요. 패키징이 예, 후공정이라는 후공정이 거군요. 더 중요해요.
네. 더 중요해서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5기, 6기가 된다 그러면은 3층으로 만든다면은 네. 공장이 높아지면 진동이 자꾸 생기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반도체 생산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예민한 건 1, 2층에서 하고 패키징은 그런 거 진동하고 큰 문제가 없으니 네네. 3층에서 하지 않을까.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가 네네. 추측을 해본 겁니다. 네, 합리적인 그러면 추측인 것 같아요. 5층이 1, 2층으로 해서 반도체 생산하고 한 층 더 올라가서 패키징하고 그러면은 뭐 패키징 공장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겠죠. 네네. 다음 주 예고를 소장님께서 이렇게 길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보셔야 됩니다. 예고가 많지만 네. 5기가 시작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네. 드리고 요 사무 3동하고 사무 6동의 후속 네. 세밀한 정보를 또 가지고 네, 또 네. 이 자리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고동 뉴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찬 좋아하고요. 광고도 환영합니다. 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네네. 궁금한 거, 질문할 거. 예. 네. 여러분, 저희들이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댓글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적어주시면 다음 주에 영상 만들 때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